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발달장애 극복은 가능해요. 예,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런 거겠죠. 네, 발달장애 극복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들마다 좀 달랐어요. 제 임상 결과를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진짜 발달이 또래 아이들보다 뭐 한 2년 정도 지체가 돼 있었는데 그 아이가 보면은 나중에는 또래 아이들과 발달이 같아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발달 지체의 정도 또 뇌의 손상이라든지 뇌발달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의 어떤 이상 행동들, 문제 행동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좋아진다.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은 천천히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발달이 다시 퇴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발달이 다시 퇴행,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발달이 이상하게 발달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발달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의 발달이 일반 정상적인 발달 경로가 아닌 특이한 형태로 발달이 돼 나간다. 또 발달의 불균형, 인지와 정서, 언어, 사회성, 행동이 이 발달이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발달의 균형이 아니라 이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큰 어떤 희망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좀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거든요. 현실을 직시해서 아이의 발달이 계속 향상이 된다. 계속 향상이 된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달이 되고 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환경, 아이의 교육받는 환경이나 또는 생활 환경, 가정 환경이 발달에 긍정적인 환경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잘 세워서 아이의 발달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임상을 하면서 굉장히 열정을 다했어요. 열정을 다하면서 전개를 했는데, 당시에 보면은 뭐 진짜 캐나다에서도 부모님들이 오셨고, 우리 교민들이죠. 교민들이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뭐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에서 오시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해외 나가서 언어적인 어떤 자극에 아이가 언어적인 자극이 좀 일관성이 없었을 경우에 이것 또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의 발달이 이상이 생기고, 또 부모님들이 이민을 갔는데 이민 상황에서 좀 자극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삶이 초기 단계에 힘들어서. 그래서 발달이 지연된 경우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방학 때 상담도 받고 또 집중적으로 방학 때 재활도 받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극복이 이제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아이가 일본에서 이 손해가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없이 태어나게 되면은 손해가 하는 역할이 본능적으로 균형을 잡는 그 정보가 그 손해에 축적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균형을 잡을 때 손해 쪽에서 뇌의 활성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손해가 아주 작게 태어나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아주 기초적인 그 발달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까지의 그 과정, 몸을 뒤집고, 그쵸? 기어가고 바닥에서 기어가고 또 네 발로 기어가고 또 서고, 이런 활동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걷게 됐느냐라고 보니까 이 아이는 균형을 잡을 때 손해가 아닌 대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를 보내는 것일까?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해답을 일본의 한 보육원에서 볼 수 있었다. 오사카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이른바 뇌장애아 전문 보육원이다. 전체 원생 중 3분의 1이 뇌장애아다. 매주 한 번씩 갖는 장애아 부모들의 모임. 동병상련 때문일까? 아니면 희망 때문일까? 이들 모임엔 의례 웃음꽃이 핀다. 넓은 강당에서 하루 한 번씩 이루어지는 리듬 놀이에는 나이와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한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그들은 이 움직임이 아이들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었다. 장애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영악이나 유아기 아이가 잘 자라려면 손과 발을 자유자재로 많이 그리고 잘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기는 모든 것이 좌우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등뼈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손과 발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MBPA 과학을 창안해서 이 MBPA 과학을 24년째 제가 보급을 하고 있어요. 정말 24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었죠. 네, 길게 이렇게 활동을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를 통한 신체 움직임, 이게 바로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신체 활동이 아니라 뭐예요? 정신뇌 신체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신체가 움직이기 위해선 뇌가 움직여야 되고 정신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뭐 이렇게 손을 콩콩콩콩 쳤는데 요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요 소리도 들려요. 요거는 신체로부터 뇌로 전달되어 온 자극이 수동적 정신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신체 뇌 정신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신체 뇌 정신 활동 PBMA, 이거는 정신 뇌 신체 활동 MBPA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원장님은 이런 이론적 체계는 만들지 않으셨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를 통찰하고 계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더 볼까요? 취재팀은 이곳에서 뇌장애를 극복한 한 소녀를 만날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100명의 사례만이 보고된 마리네스코 슈글렌 증후군으로 판정받은 아키는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할 것이라는 게 모두의 예상이었다.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당시에 MRI나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해가 위축되었다고 할까요?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여러 의사 선생님께 보였더니 우리 아이의 손해는 쥐의 손해보다도 적을 정도로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진단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정상인의 뇌에는 이렇게 손해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아이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걸을 수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의사들의 그러한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이 선생님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 부모님들과 한번 볼까요?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과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화의 손해.
그리고 이것은 아키의 내 사진이다. 이유가 네, 그래서 이 아키는 이렇게 손해가 아주 작기 때문에 걸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걸을 수 없다. 그런데 아이가 걷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재활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놀랍게도 이제 발달이 재활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 삶에서 이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 이런 것은 정말 저는 운명처럼 생각하고 저의 젊은 시절 20대 30대를 거의 제가 뭐 여기에 거의 미쳐서 제가 살았던 그러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왜 이것이 가능했냐라는 측면을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발달장애 극복은 가능해요. 요 강좌 1번인데요. 이제 2번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